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서양의 옛 세계지도, 동양의 옛 세계지도 다음으로 오늘날 지도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도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지리, 인식, 범위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했죠. 그럼 오늘날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고 어떤 지리, 인식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의 지도는요.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한번 만들려면요. 직접 발로 뛰는 답사를 실제로 했어야 했어요. 과거에는 직접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직접 가서 답사해보고 직접 본 곳을 그릴 수 있어서 우리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지도들은 전부 다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발견한 이후 1492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지도에 아메리카 대륙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과거에는 무조건 직접 보고 답사해서 우리 눈에 있는 곳만 할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바닷속 지도,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의 바닷속 지도를 알고 싶어요. 막 바닷속의 암초나 이런 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또 이제 막 비행기가 발명이 되는 시대 하늘의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못했겠죠. 또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맥 같은데 이런 험준한데 답사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를? 답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중 쓰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바로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하는 것. 비행기에서 찍는 항공사진을 쓸 수도 있고 원격 탐사, 로봇이나 아니면 뭐 드론. 요즘 뭐 여러분 드론 들어보셨죠? 드론? 이런 거 원격으로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아예 그냥 우주로 인공위성을 쏴서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높은 산지나 바닷속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기후죠. 기후 같은 거. 기후 같은 것도 이제는 지도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변화 같은 거, 어떻게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모두 이제 정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들은 이제 항공사진, 원격 탐사, 인공위성 같은 거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집한 지리 정보 같은 거는 디지털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리 정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 지리 정보가 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지리 정보란 무엇일까요? 자, 지리 정보란 말 그대로 우리 지리가 뭘 배우는 학문이라 그랬죠? 땅 위,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위에 있는 모든 걸 배우는 학문이라 그랬죠? 지리,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리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지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요, 그 지역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죠. 특성 및 변화, 특히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이 지리라는 과목은 요 지역성을 파악하는 과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지리 정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지역의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그 지역의 위치, 어디에 있어요, 혹은 형태, 어떻게 생겼어요를 나타내는 바로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있는 학교 땡땡 학교는 미도 몇 도, 미도 땡땡도, 경도 땡땡도에 있어.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뭐 아니면은 땡땡 학원은 뭐 땡땡 학원은 어떻게 할까? 뭐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있어. 요런 거, 그 장소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 정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 요거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장소가 갖고 있는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뭐 땡땡 지역의 강수량은 뭐 500ml다. 그 지역의 강수량 정보, 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뭐 또 다른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땡땡 지역의
인구수는 100만 명이다. 이렇게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 정보가 되겠습니다.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 체크하셨나요? 자, 마지막은요. 자, 한 장소가 어떠한 다른 장소와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그것이 바로 관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요 앞에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보면요. 어떤 지역은 뭐다, 어떤 지역은 뭐다, 어떤 지역은 뭐다, 이렇게 한 지역만 나오죠. 자, 그런데 관계 정보는 한 장소가 다른 장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 보니 꼭 이 관계 정보를 표현할 때는 장소가 두 가지, 그러니까 관계가 맺고 있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한 장소와 다른 장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집은 땡땡 중국 음식점의 중국집의 배달 가능점이다. 글씨가 점점 위로 올라가네요. 뭐지 이거? 자, 한 장소와 다른 장소의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속성 정보와 공간 정보는 뭐 무슨 장소는 뭐다 이런 식으로 단일적이라면 관계 정보는 꼭 두 장소가 나와서 관계를 맺는 걸 표현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지리 정보 3가지 체크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런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분류를 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조사, 과거 사람들이나 지금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해서 수집을 하는 거. 아, 여기는 진짜 사람이 100만 명이 살고 있구나 확인해 보는 거. 아, 진짜 여기에는 높은 산맥이 있구나. 아, 여긴 강이 흘러가는구나.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답사, 직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간접조사. 간접조사는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직접 가보지 않고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지역의 지도를 본다든지 지도를 딱 보고 아, 진짜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구나, 산이 있구나, 여기 어디에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혹은 뭐 문헌 같은 거, 아, 이 지역은 과거에는 뭐였는데 지금은 뭐 과거엔 논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걸로 바뀌었구나, 도시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생긴 방법이죠. 최근에 생긴 방법, 바로 원격 탐사입니다. 인간이 가보지 못하거나 가기 어려운 곳들, 예를 들면 높은 산맥이나 바닷속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 곳을 인공위성이나 항공기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죠. 대신해서 원격으로, 인간이 직접 가지 않지만 기계가 대신 가서 해주는 거죠. 원격 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 대상과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측정을 직접 하는 거고요. 이 원격 탐사 도구들이. 그리고 좀 요런 게 있어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또 그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구를 계속 돌죠. 이렇게 돌고 있는 걸 그린 겁니다, 여러분. 계속 돌고 있죠. 그러면 이 돌고 있는 뭐 주기가 예를 들어 뭐 10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A 지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인공위성이 처음 사진 찰칵이 아니죠. 찰칵 찍고, 10일째 찍고, 20일째 또 찍고, 30일째 또 찍고, 그러면 이 10일 단위의 변화를 계속 볼 수 있겠죠. 네, 뭐 10일에 뭐 단위가 있으면은, 그래서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으면서 여기 주기적이란 말 있죠. 주기적, 이렇게 주기적으로도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 직접, 간접, 원격 탐사 3가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지리 정보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그러한 지리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2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통합사회에서도 다뤘는데요. GIS라고 부르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뭐 지리 정보 체계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을 했는데요. 그 컴퓨터에 저장한 거를 분석하고 처리를 해서 다양하게 쓰는 건데, 이거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여기 써놨죠?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접하는 전자지도, 그러니까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뭐 구글맵이라든지 네이버맵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도들이 모두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 여기 한 지도에다가는요, 집만 쫙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넷,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지도 또 하나에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도로만 그리는 거예요. 도로.
도로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짠, 짠, 도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지도에는요, 병원만 그릴 거예요. 병원만. 병원은 이렇게 짠짠짠 짠짠 이렇게. 자, 이렇게 뭐 집, 도로, 병원 이런 게 있고, 또 맛집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사람들이 뭐 동사무소 위치, 주민센터 위치, 구청의 위치, 뭐 이런 거 막 다양한 정보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얘를 다 더해요.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집, 여기는 병원. 이런 하나의 정보가 된 자료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지도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지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요. 혹은 뭐 어디 뭐 장소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이런 데에 쓰이는 것들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과 더불어서 현재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하나의 또 시스템이죠. 바로 GPS.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를 계속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거를 지도에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여러분들 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분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GPS를 활용해가지고 현재 버스가 어느 지점에 있으니 곧 도착할 거다, 몇 분 뒤에 도착할 거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 거,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게 GP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리 정보를 GIS나 GPS 등을 활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되어버렸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 활용해서 선생님이 방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 카카오맵 예시를 들면서 이게 뭐 도로나 아파트나 뭐 병원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 그랬죠. 그걸 바로 중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 중첩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장소를 선정하거나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을 선정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뭐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어디로 할까? 뭐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어디로 할까? 뭐 아니면 새로운 구청은 어디에 지을까? 새로운 구청은 어디에 지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텍스트 보시면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그 여러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의 환경,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같은 거를 여러 개의 데이터 층,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렇게 그렸던 거, 이런 것들을 층으로 구분한 다음에 하나로 빡 합치면 시설물 입지나 적합한 뭐 지역을 선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 문제입니다. 2번 세계지리 문제인데요. 자, 땡땡 기업이 어떤 이 조건을 해서 출산용품 영업지부가 있는 영업지부를 새로 건설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입지를 할 건데 어느 국가에다가 지을까 그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조건을 봅시다. 보니까 자, 출생률 30%가 이상인데 지어야 될 것 같고, 인구 밀도는 33명 제곱킬로미터당 33명이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한 $1,000 이상인 곳이면 좋겠어. 이런 거를 이제 각각 조건을 지도로 만드는 거죠. 지도를 만든 다음에 하나로 합치면 가장 최적의 선정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걸 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잠깐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률은 30 이상인 곳이 좋다고 여기서 조건을 달았으니까 약간 흐린 곳과 진한 곳이면 되겠네요. 약간 흐린 곳과 진한 곳이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A, B, C, D, E에 보니까 일단 B는 아니고요. A 지역하고 동그라미로 일단 할게요. 검정색으로 A, C. 그 다음에 D도 여기 해당되네요. D. 그 다음에 E는 해당이 안 되네요. E는 해당이 안 되네요. E는 해당이 안 돼. 동그라미 안 칠게요. 그 다음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33명 이상이니까 약간 흐린 데와 진한 데, 이렇게 흐린 데와 진한 데, 이런 데가 되겠네요. 흐린 데와 진한 데. 자, 요것도 동그라미 묶어야. 자, A 지역. A 지역 아니네. 빨간색 동그라미 안 되고요. B 안 되네. C. C 되네. C 되네. C는 빨간색 동그라미도. 자, D. D도 되네. D도 되네. 그 다음에 E도 동그라미. 자, 이제 이 C와 D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자, 1인당 GDP $1,000 이상. 그랬으니까 제일 진한 것들만 보면 됩니다. 이런 진한 것들. 제일 진한 것들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제일 진한 것들 보니까. 자, A 안 되고요. B. B는 된다. B는 된다. 아, 근데 다른 조건이 안 됐죠? 그 다음 여기 쭉 보니까 C도 아니네. C도 안 되네. D. D 된다. D 된다. D 된다.
2도 된다. 자, 그 보니까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D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조건들을 지도로 하나로 합치는 걸 중첩 분석이라고 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혹은 내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푸는 방법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형성평가에서 또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단원 세계와 지역의 대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이었죠. 지리정보와 지리인식. 자, 거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경도를 이용해서 시간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경도가 뭐였나요? 경도가 뭐였죠? 경도는 우리 지도상에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이렇게 있었죠. 가로선이 뭐였죠? 가로선이 위선이었고요. 세로선은 경선이었습니다. 경선, 경도. 여러분 헷갈리니까 위선, 위도.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 경도를 활용해서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차가 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 오후 한 1시쯤 자,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친구가 잘 지내나 전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따르르르르 걸면 미국은 몇 시인가요? 미국은 완전 새벽이죠? 그럼 우리나라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왔으니까 와우 내 친구 전화 왔네 이러고 딱 받지는 않겠죠. 새벽에 이게 뭐야 잠결에 나 지금 전화 왔네 누구야 우리나라 한국 친구 이러고 이게 무슨 그럴 수 있겠죠. 어머 왜 우리나라는 오후 1시였는데 왜 미국은 새벽일까?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왜 시차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시차가 왜 발생하는지. 자, 이렇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요. 자,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태양이 빵끝 웃고 있죠. 자, 태양이 햇빛을 막 보내줍니다. 햇빛을 막 보내줘요. 그러면 지금 햇빛이 만나는 곳은 낮이겠죠. 햇빛을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구 반대편은요. 지금 햇빛이 받고 있지 않은 그림자 지역이죠. 그림자 지역이니까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밤이 되겠죠. 자, 근데 지구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합니까? 자전이라는 걸 하죠. 자전이 뭐예요? 지구 혼자서 삥삥삥삥삥삥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낮이었던 곳이 삥삥삥삥삥삥삥 돌다 보면 낮이었던 곳이 요 뒤로 가면은 밤이 될 거고 밤이 있던 곳이 다시 오면은 낮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생기니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차를 계산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기준을 뭔가 정해야겠죠.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시간의 기준. 그거를 뭐라 그러냐? 본초자오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본초자오선 경도 0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0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0도를 선생님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0도를. 자, 이렇게. 자, 여기가 0도입니다. 0도.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럼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도 서쪽쭉쭉쭉 서쪽으로 가다 보면은 뒤에서 만나겠죠? 요 만나는 곳이 몇 도일까요? 지구는 둥그니까 360도고요. 서로 절반 가죠? 그래서 180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백지도 특강에서도 경도의 개념 설명하면서 올려놨으니까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백지도 특강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동쪽이니까 이스트라는 말을 붙여줬고요. 여기는 서쪽으로 가니까 웨스트라는 말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경도는 180도 이스트, 180도 웨스트까지 존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시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차를 계산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자료를 또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사진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여기 영국 요 그리니치 천문대 있는 데를 쫙 영도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영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트가 되고,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 이거 그림이 잘렸나? 네, 이스트 동경이 되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건 웨스트가 되겠습니다. 웨스트. 자, 그래서 이 경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걸 예쁘게 지도로 표시하니까 요렇게 나오더래요. 요렇게. 네. 여기 보니까 막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뭐 0, 뭐 이렇게 이런 숫자가 써있죠, 지금. 네. 이게 시차가 몇 시간 차이 나는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거니까 우리나라는 0이죠, 0.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시차를 기준으로 어떻게 시간이 차이가 나는지를 지도에다 체크해 놓은 건데요.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지구는 1이죠. 9. 그래서 360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24시간이 하루가 되었죠? 지구가 혼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전을 하는 시간이 짠! 하는 게 24시간이래요. 그러면 1시간에 지구는 몇 도를 돌까요? 간단하겠죠? 360도를 24시간 동안 돈대요. 그러면 몇 도를 1시간 동안 도는 걸까요? 이렇게 360을 24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5가 나옵니다. 즉,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는 거고, 1시간 동안은 얼만큼 도는 거예요? 15도만 도는 거예요. 15도. 이렇게. 1시간에 15도씩 도는 겁니다. 1시간에는 15도를 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35도 이스트에 있대요. 영도가 영국이었죠? 여기가 영국이었죠? 영국인데 135도 이스트라는 거는 영국보다 동쪽에 있다는 얘기고, 135도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있다고 계산해 봅시다. 135도 이렇게.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런던의 시차는 몇 시간 나는 걸까요? 여기는 영도고 여기는 135도 이스트래요. 그러면 135도 이스트에서 영도까지 몇 시간 걸리냐? 요걸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뭘로 나누면 될까요? 요 135를 1시간에 몇 도는 15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계산해보면 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서 이 개념 설명할 때 항상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잘 해냈을 때 뿌듯함이 굉장히 커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럼 해를 그리겠습니다. 해님 웃어요. 해님이 햇빛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지구가 이제 해님은 가만히 있죠? 우리 지구가 여기 돌고 있는 거니까요.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돌겠죠? 자, 그럼 이 친구 선생님이 A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 B라고 해볼게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해를 빨리 만나나요?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해를 먼저 만날까요? A가 먼저 만나겠네요. 괜찮아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럼 여기서 예질 하나 해봅시다. A가 해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여기를 아침 8시라고 해봅시다. 아침 8시예요. 그러면 B는 몇 시일까요? 경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B는 아침 8시보다 이를까요? 늦을까요? 여기가 8시 해를 만났어요. 이제 해를 막 만나려고 해요. 이제 아침이 막 되려고 해. 여기는 해를 안 만났죠? 그럼 여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일까요? 새벽 5시일까요? 몇 시가 돼야 할까요? 답은
9시가 되면 안 되겠죠? 왜? 9시는 얘보다 해를 먼저 만난 사람이어야겠죠? 얘는 아직 밤이란 말이야. 새벽이란 말이에요. 얘는 지구가 돌아야 해를 만난단 말이야. 해가 안 떴어 아직. 그러니까 얘는 5시가 되겠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아,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지우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자, 여기에 사람. 지구 서로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햇님. 빵긋. 자, 햇님이 햇빛을 막 줍니다. 자, 햇빛을 줍니다. 자, 그럼 얘는 대낮이죠. 대낮. 그래서 얘를 우리는 12시라고 해봅시다. 낮 12시. 낮 12시. 자, 그러면 요 친구는 지금 완전 밤이죠. 그럼 몇 시쯤 돼야 할까요? 몇 시쯤 돼야 될까요? 얘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으니까 오히려 12시 AM이 돼야 될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잘 따르고 있나요? 자, 또 연습해보면 돼요. 자, 또 지우고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지구를 입체로 그린 거예요. 입체로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 햇님이 햇빛을 줍니다. 햇빛을 주고요. 자, 여기에 누구가 있냐면, 자, 요 모퉁이에는 A라는 애가 있고요. 자, 요 모퉁이에는 B라는 애가 있고요. 자, 요 모퉁이에는 C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A, B, C가 있습니다. 자, 지구는 무슨 방향으로 돈다고요?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햇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B와 C 중에 누가 먼저 해를 만날까요? 자, 지구는 이렇게 돌아가요. B와 C 중에 누가 먼저 해를 만날까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돌죠? A는 해를 지금 이미 만나고 있고요. 이렇게 돕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해를 만날까요? B가 먼저 만나겠죠. C보다. 됐죠? 네. 이렇게 돌 때 B와 C 중에서 B가 먼저 해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B를 예를 들어 여기는 곧 해를 만날 시간이니까 오전 7시라고 해봅시다. 자, B가 오전 7시라고 했을 때 A는 몇 시쯤 됐을까요? A는 한 오전 9시쯤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C는 몇 시쯤 돼야 될까요? C는 한 오전 5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 진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럼 A는 B보다 시간이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A는 오전 9시고요. B는 오전 7시예요. 그러면 A는 B보다 시간이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시간이 빠른 거가 되겠죠. 왜? 해를 먼저 만나니까. 다시. 자, B와 C 중에서 누가 먼저 해를 만나죠? B가 만나죠. 그러면 B와 C 중에서 시간이 빠른 친구는 누군가요? B가 되겠죠. 왜? 태양과 먼저 만나니까. 되셨나요? 그럼 반대로 C는 B보다 시간이 늦은 겁니다. 왜? B보다 태양을 늦게 만나니까. 정리되시나요? 자, 다시. A는 이미 해를 만나고 있어요. B와 C는 곧 만날 거예요. 근데 B와 C 중에서 누가 먼저 해를 만나요? B가 먼저 만나요. 왜?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네,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B는 C보다 해를 빨리 만나니까 시간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B는 C보다 시간이 빠르다. 반대로 C는 B보다 해를 늦게 만나니까 C는 B보다 시간이 느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총 정리하면
경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자, 이 경도를 기준으로 경도에서 저 동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동쪽으로 가면 해를 먼저 만나니까.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 오히려 해를 늦게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시간이 느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니까 플러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느리니까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어렵다고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온라인이면 오죽할까요? 선생님 이것도 보충 영상 하나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한번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보충 영상 때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좀 써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칠판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빠르다 느리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시차를 계산하는 건 이제 식은죽 먹기입니다. 식은죽 먹기. 선생님이 꼭 하라는 대로만 해보세요. 자, 지도를 일단 그립니다. 무조건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기준선인 영도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제 요거 밑에 예시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간이 3월 16일 11시면 미국 LA는 현지 시간 몇 시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여기 표준경선 135도를 쓴다 그랬죠? 이스트네요. 이스트니까 여기 동쪽에 있겠죠? 135도 대충 그려주세요. 135도. 5도. 이스트. 우리나라예요. 자, 그 다음. LA는 여기 보니까, 서경 120도라고 써줬네요. 웨스트. 여기 이쪽이죠. 웨스트. 이쪽이죠. 여기 120도 대충 그려주세요. 120도 웨스트.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LA가 몇 시간의 시차가 나는지만 대충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영도에서 135도까지 우리 아까 계산해 놓은 거 있죠? 9시간 난대요. 120도 웨스트니까요. 요만큼 이거 120을 15로 나눠 보면은 8시간 나오죠? 8시간. 우리는 그럼 LA와 몇 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총 9 더하기 8? 17시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동쪽에 있고요. 여기 LA는 서쪽에 있어요. 자,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해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빠른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간이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느린 거죠. 즉, 과거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자, 그럼 우리나라가 3월 16일, 자, 11시래요. 11시. 그러면 여기서 17시간 더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될까요?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느린 거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시간 과거로 가면 돼요. 17시간 과거로 가면 돼요. 네, 과거로 마이너스 17시간 해주면 됩니다. 17시간.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시간. 그럼 마이너스 하루 전으로 간 거니까 3월 15일. 자, 11시에서 17시간 뺍니다. 자, 빼면은 여러분 시간의 기준은 24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에서 6시를 빼니까 18시. 3월 15일 18시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구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렵죠? 선생님이 보충 영상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거기서 아주 진짜 질리도록 한번 연습해서 시차 적응이래요. 시차 계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선생님과 1단원 세계와 지역 이해, 그중 소단원 2번째인 지리정보와 지리인식, 경도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소단원 2번째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선생님 보충 영상 준비할 테니까 강의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소단원 3번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진짜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가 됐는지 알려면 댓글 달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